국립암센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암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그리고 그 유튜브인 의사 기적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맨 처음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무섭고 또 버겁고 두렵기도 한데요. 사실 암과 싸워서 이기려면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싸워서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제 옆에 회복실 에이스죠. 최찬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잠사, 당신이 잠든 사이에 마취 간호를 제공하는 회복실 간호사 최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저희 육종한 편에서는 암에 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됐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암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색다른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같이 봐야 알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국내 암 발병률 4위고요. 3대 암, 미국의 7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사실 3대 암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정도를 줄 수 그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국의 7배라는 말이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7배나 되는 게 뭔지 궁금한데 오늘의 정답 알려주시죠. 오늘 정답은 바로 위암입니다. 위암. 네. 아니 위암이 미국의 7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먼저 교수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 국립암센터로 오신 후에 벌써 위암 치료를 15년째 해오고 계시고요. 주요 논문만 120여 개예요. 현재 또 암 진료 향상 연구과 책임 연구원이자 암 생존자 통합 지지실 실장까지 역임하고 계시는 위암 전문의 엄방울 선생님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의 외과 전문의 엄방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국립암센터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시네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네, 의사 수는 한정되어 있고 네. 할 일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 나오시는 교수님들 보니까 안 힘들어요라는 말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솔직하게 네.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위암이 미국의 7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처음 위암을 진단받으신 환자의 수가 1년에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환자 수가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미국의 7배 정도 됩니다. 와, 아니 근데 왜 이 정도까지 많은 거예요? 네, 위암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 그래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위암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뭐 음식 때문일까요? 그 위암의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세균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반 이상이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위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짠 음식, 탄 음식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음식 김치, 젓갈 이런 것들이 관련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질문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일단은 그 헬리코박터 그거는 그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그 요구르트 맞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마시기도 하는. 그게 요구르트인데 요구르트는 유산균이잖아요. 네. 약간 광고의 효과로 환자분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게 마치 위염이나 위암의 치료제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유산균이고,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약을 먹으면서 유산균을 같이 먹었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지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같이 광고에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헬리코박터라는 그 균은 그러면 안 좋은 균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위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입니다. 아니 그 유산균이라는 건 알았고 저는 그 헬리코박터 균이 좋은 유익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음식, 뭐 김치나 젓갈류 이런 짠 음식이 조금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 김치는 매 식사 때마다 먹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치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요. 네. 다른 음식에도 사실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을 좀 싱겁게 하시는 것이 위암 발생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위암 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거니까 발병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생존율이나 발병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암의 생존율은 다른 암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병기, 즉 위암이 얼마나 진행된 채로 발견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1기로 발견되신 분들은 위암으로 돌아가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잘 회복만 하시면 거의 그냥 완치된다고 보셔도 되고, 대신 2기는 한 80% 정도 5년 생존율이, 3기는 한 60에서 70%까지 생존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되는 게 중요하고요. 심지어 4기는 거의 10%가 안 됩니다. 조기 검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암 중에 하나라고. 네, 정말 맞습니다. 그 보면은 건강 검진 할 때 이렇게 위 내시경 내시경. 같은 거 하니까 빨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내시경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위암도 제가 알기로는 수술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위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위를 얼마나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 절제술을 할 수 있고 전체를 자르는 전절제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중간만 자른다든지 위에 밑부분을 자르는 수술도 합니다.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이제 로봇 수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위를 전체적으로 아예 다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기능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네. 바로 그겁니다. 위 없이 어떻게 살 수 네. 있냐. 근데 사실 위는 음식을 저장했다가 이제 부순 다음 소장으로 넘기는 역할이 큰 역할이고, 사실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는 이제 소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드신다든지 급하게 드시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영양분들이 흡수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전절제술을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겠네요. 네, 수술 직후에는 이제 한꺼번에 많이 못 드시는데, 이제 신기하게도 좀 시간이 지나면 몇 달만 지나도 많이 적응을 하셔서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도 늘어나고 거의 다 일상으로 다들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크게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 하지만 이제 덤핑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음식물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겪게 되는 복통, 뭐 이렇게 구역감 또는 저혈당 증상들이 나타나서 식은땀 흘리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선택을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어떻게 요즘- 나눠져 있나요? 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복강경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아주 조기 위암만 복강경으로 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진행성, 많이 진행된 경우에도 복강경으로 해도 안전하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네. 요즘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하고요. 일부 병원이나 이런 데서 로봇 기기가 있는 데서는 로봇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 개복 수술은 매우 이제 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의 차이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둘 다 배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로봇이 안에서 팔이 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선으로 된 것만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로봇은 조금 더 깊은 곳을 잘 방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그렇게 깊은 곳까지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진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수술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로봇 수술이 엄청 비쌉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이라든지 뭐 얼마나 오래 입원해야 되는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일부 연구에서 이제 로봇이 조금 더 좋다 이런 결론들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이 더 믿음직스러울 것 같은데. 네, 사실 로봇 수술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뭔가를 집으셔서 그 장기를 이렇게 고쳐주셔야 뭔가 마음이 네. 편안한데 네. 오히려 이제 로봇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그 전 절제술을 하면 덤핑 신드롬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위를 부분만 잘라내는 수술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수술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안타깝지만 부분 절제술을 하더라도 이제 덤핑 신드롬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 아래쪽에 이제 문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유문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게 부분 절제술이든 전 절제술이든 같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이제 덤핑 신드롬은 둘 다 생기지만 이제 정도에 있어서 전 절제술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분 절제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수술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연결하거나 요렇게 연결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끝쪽에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위의 모양이 전혀 아닌 걸로 아닌 보이잖아요. 것 네. 그런데도 기능을 다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음식물이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길만 이렇게 통하게 해주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영양소 섭취에서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부분 절제나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흡수가 될까? 뭐 영양소적인 면으로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하신 것처럼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비타민 B12, 네. 12번째 비타민이 이제 위에서 그 비타민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위가 없으니까 그 비타민은 흡수를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B12만은 이제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전절제술 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를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낮아지는 경우 따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전절제술 하신 분들에만 하는 거고 부분 절제술은 괜찮은 거예요? 네, 부분 절제술은 대부분 이제 결핍까지는 아니시고 일시적으로 좀 줄 수는 있는데 그때만 이제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봤고 저는 사실 그 사진을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희망적인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환자분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감시 림프절 수술이라는 건데요. 감시 림프절이라는 거는 위 바깥에 있는 위암과 가장 가까운 림프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이 감시 림프절만 절제를 해서 위암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다음에 만약에 그 안에 위암이 없다면 위암 주변만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법이 없다면 기존 표준 치료는 이렇게 많이 절제하지만 감시 림프절 보존 수술을 한다면 주변만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64세 여성이고 9월에 진단 받으시고 10월에 수술하셨는데 위체부 소망곡 부위에 1.5cm의
조기 위암이셨고 이렇게 감시 림프절 수술을 통해서 한 5cm 정도만 절제해서 대부분의 위가 보존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 감시림프절은 비교적 최신 수술법인 건가요? 네, 이 감시 림프절이 기존 표준 수술에 비해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결과가 한 2년 전 정도에 발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좀 여러 환자분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를 좀 덜 절제하면서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 림프절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림프절이라는 것은 위 바깥에 세포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우리 온몸의 모든 장기에 다 있는 그런 세포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위 바깥에 있는 그 림프절을 타고 위암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부분을 다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저희가 이 사진으로만 봐도 위라는 장기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 큰 위 안에서 어느 곳에나 생겨도 감시 림프절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식도에서 위로 들어오는 그 입구랑 위에서 소장으로 나가는 그 출구에 조임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만약에 암이 생긴다면 그 조임 근육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시 림프절 수술하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번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재발한 위암을 항암 치료를 오랜 기간 하고 이제 수술했던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65세 남성이고 무려 10년 전에 진행성 3기로 위암을 진단받으셨어요. 그 당시 부분 절제술을 한 상태에서 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항암요법을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1년 정도 후에 림프절 전이로 재발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재발되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꾸준히 하셨는데 무려 116번. 정말 아이고. 10년 정도 정말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상하게 암 관련 수치가 계속 정상으로 안 가고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셨는데 2024년 6월 이제 남은 위에서 조기 위암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렇게 전체 절제술을 하고 현재는 이제 위암이 이제 남지 않았다. 이제 다 치료가 된 걸로 봐서 향후에는 항암 치료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이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네요. 네, 그런 걸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처음에 진단 받으셨을 때가 꽤 이제 진행이 많이 된 3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재발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재발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럼 처음부터 전절제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힘들었을까요? 부분 절제술을 하느냐 전절제술을 하느냐는 이제 암의 위치에 따라 굳이 중간이나 아래쪽에 있는데 전절제까지는 하진 않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림프절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고 재발된 것도 림프절 전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위를 다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위를 남기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부분 절제술 하신 분이랑 전절제 수술을 한 환자분들은 영양학적으로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체중도 전절제술 하신 분들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원체 체중이 낮으셨던 분들은 너무 많이 약해지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충분히 절제할 수만 있다면 부분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다 전절제술을 하면 괜찮겠지만 최대한 위를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취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술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수술 이름이 보면은 뭐 1형, 2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네. 이거를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1형, 2형은 아까 그 수술 방법을 설명한 그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네. 있는데요. 1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고 2형은 소장 조금 지나서 그거보다 아래쪽 소장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남기는 이유는 이 부분이 우리 몸의 등과
꼭 달라붙어 있어서 박리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남기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소장을 끌어다가 위로 붙여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사실 그림에는 없지만 간이랑 췌장에서 효소가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시면 음식물이 여기서 같이 섞여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절제술은 이제 S자 저 끝에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그래서 전절제술은 음식이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간에서 나온 그 담즙이랑 췌장 효소들은 요 길을 통해서 여기서 만나서 같이 섞여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길을 새롭게 내는 네. 겁니다.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고 나서 이후에 몸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위에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천천히 이제 그렇게 하는 식사 방법을 계속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식사량이 줄면서 근육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절제술 하시는 분들은 살이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직후에는 대부분 좀 빠지다가요. 네. 원체 조금 식성이 좋고 원체 조금 체격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전절제술 하고 나서도 본인의 원래 체중을 찾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좀 떨어진 채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런 수술 후에 바로 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나요? 네, 수술하고 나서 일단 식사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좀 죽을 한 1, 2주는 더 드셔야 되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좀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직장 가서 식사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하지만 한두 달의 그 식사 적응 이후에는 크게 무리되지 않는 그런 사무직이나 이런 직장은 다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보셔서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도 그러면 원래 먹던 그런 식사 일반식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먹나요? 네, 그 한 식사 적응 기간이 한 2-3달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지나면 거의 예전처럼 네,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좀 건강 관리에 좀 힘쓰실 테니까 네.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건 좀 안 먹는 게 좋겠네요. 네,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맵고 짠 게 안에서 조금 자극이 돼서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적응 기간만 지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도 먹어야 되고 네. 또 맵고 짠 것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위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좀 속상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의사로 좀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위암을 처음 진단받고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속상해하세요. 네. 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안심시켜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엄방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환자분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원에 와주신 위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네. 전국에 계신 위암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위암을 진단받으시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요즘은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거의 잘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 꼭 받으시고 다시 꼭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빕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위암 명의 엄방울 교수님을 만나서 위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 이렇게 방송 장비 많고 방송으로 나오는 분들 직접 이렇게 뵈니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위암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위암, 우리 소중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암인데요.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한 빠른 시일 내에 위를 온전히 보호하면서 위암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저희 인사할까요? 의사 기적을 말하다 지금까지 MC 윤태진, 회복실 간호사 최찬영. 외과 전문의 엄방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